안녕하세요. 나무 애니메이션 이현열입니다. 그럼 제로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며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제로닉은 숫자 제로와 닉네임의 닉의 합성어로서 속이 빈 공간을 나만의 색깔로 채워나가겠다는 의미가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핵심은 제로닉 히어로로 다시 부활한 주인공이 거대한 기업이 설계한 히어로 시스템에 의해 무너지지만 나를 되찾기에 맞선다이며, 이 작품은 화려한 연출 방식과 등장인물 개인 선택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가에 대한 물음표에서 현 시대에서 활발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한순간에 관심을 받았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 제로닉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선호가 가장 높고 등급 상관없음 비중도 높아 15세 이상 허용폭이 넓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작품의 퀄리티와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니메이션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높아진 시청자의 눈높이, 스토리의 중요성, 뛰어난 연출 이 세 가지를 작품 키워드로 삼고 제로닉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OTT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플랫폼은 표현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고 히어로 장르는 그 서비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카테고리라 글로벌 확장에 유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닉 장르를 다크 판타지 히어로로 설정하고 10대부터 성인층 남녀 모두가 볼 수 있는 15세 이상 등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형식은 장편 75분에서 85분, 4K의 영화제 상영 또는 글로벌 OTT 서비스를 목표로 두며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사 장르를 이용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인빈시블의 성과는 장르 수요를 잘 보여줍니다. 히어로 애니메이션으로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연매출에 큰 기여를 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19세 이상 타겟의 전통적인 히어로 폭력 그리고 고어적인 요소 때문에 타깃 제한성을 가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로닉은 과도한 작업 대신 눈이 즐거운 연출력과 단편적인 스토리 내용에 포커스를 둬 15세 타깃을 넓게 공략하고자 하며 인빈시블처럼 시즌 구조의 반복으로 긴장감이 낮아지는 단점을 피하고 한 편짜리 산막 구조로 밀도 있게 완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계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제로닉의 공간은 제도와 생활 양식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미래로 드론 AI, AR, 이 도시 인프라가 된 상태입니다. 하늘은 라일락 오렌지 톤의 색감을 보여주며 도시의 메인 무대 제로시티는 초고층 건물, 무수히 많은 전광판, 도시를 덮는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과잉 시각 메가시티로서 제로닉과 관련된 이벤트가 연중 진행됩니다. 베럴 클리닉은 스토리에서 메인 빌런이자 거대 기업이지만 겉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목표는 통제 가능한 제로닉으로 운영체계를 재구성하고 교체 가능한 생명체까지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히어로 초콜릿은 히어로 능력을 부여 유지하게 하며 과다 복용 시 신체 변형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간단히 스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인공 유로이는 한때 루보닉 블론드를 연기하며 빛났지만 제로닉 시스템이 등장하고 나서 잊혀진 스타가 됩니다. 그는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얻기 위해 제로닉 초콜릿을 받아들여 제로닉 히어로로 각성하게 됩니다. 메가 페스티벌에서 그 생명체를 제압하고 대중들에게 제로닉 히어로로서 알려지게 되지만 다른 제로닉보다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히어로 초콜릿을 과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몸이 서서히 변형되어지고 베럴 클리닉의 기업에 버려져 그들의 실패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희망적인 선택으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제로닉 시스템의 민낯에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다음은 캐릭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토리의 메인 캐릭터 유로이는 대중 반응에 예민하고 대중들의 인기에 의존하는 29세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얻기 위해 제로닉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물로서 관객은 그의 심리 변화를 따라갑니다. 루버닉 블론드는 화려했던 전성기 유로이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루버닉 블론드에게 향합니다. 제로닉 제로에잇은 제로닉으로서 각성한 유로이며 새로 얻은 힘에 의해 그가 얻고자 하는 꿈을 얻게 되지만 서서히 외형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능력은 오브젝트 오프와 스위치로서 특히 오브젝트 오프는 전광판, 포스와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 속 사물을 현실로 꺼내 쓰는 능력입니다. 또한 스위치는 자신의 키 2배 거리의 공간 안에서 대상 또는 물체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로닉 7은 시스템이 원하는 완성형 히어로이며 제로닉 8과 9이 피하고 싶은 미래의 상징으로서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능력은 물체를 흡수하고 재사용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제로닉 9은 원칙주의의 성격을 보여주는 캐릭터로서 제로닉 7과 같이 기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떠한 계기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로닉 8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며 그는 손으로 만든 물체를 무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닉은 관계도를 보면 베럴 클리닉이 초콜릿 시스템 운영 통제를 장악하고 제로닉 7은 유로이가 제로닉 8으로 변하는 트리거의 역할을 가졌으며 유로이는 제로닉 9이 베럴 클리닉으로부터 장악하고 각성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가집니다. 9은 유로이와 함께 저항하고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닉은 중요 캐릭터 3명과 주인공 유로이의 변화 과정으로 보여지는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은 첫 번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영화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자문 및 협업을 통해 제로닉의 이야기를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보조 툴을 이용해 아이디어 리서치 레퍼런스 수집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며 피칭용 상공개 영상을 만들어 투자 확보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로닉의 오리지널 IP를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비주얼 이미지, 영상 제작 과정 등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틀에서 공개를 하고 소수의 팬을 먼저 확보할 생각입니다. 또한 채널을 만들고 팬들을 초대해 제로닉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한정판 굿즈 등을 만들어 팬들에게 구매할 기회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튼튼한 팬 형성층을 확보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씩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는 콜라보와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커피 브랜드 또는 카페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커피홀더에 캐릭터를 추가하거나 제로닉과 관련된 메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그들과 팝업 스토어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여 제로닉 IP를 관객들에게 천천히 알리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집니다. 이상 제로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예. 죄송하지만 아까 발표 자료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 잠깐 보였을까요? 제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네. 예. 뒤로. 다음. 예. 예, 제가 이 기획 의도를 처음에 들을 때, 이미지로, 첫 문장 보면 이미지로 소비되는, 예, 좀 전에 아까. 예. 이미지로 소비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받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모습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현재 그런 환경, 미디어 환경, 그런 거와 이제 대척점이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라고
기획 의도를 들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일단 받고 시작을 했는데 제 기대대로 이야기가 좀 흐름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고 다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서사 구조를 담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이 충분치는 않아서 그 부분은 좀 궁금한 상태긴 한데 어쨌든 특히나 요즘 같은 어떤 이런 SNS 시대에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AI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어떤 디자인 말씀하시나요? 그 캐릭터. 캐릭터는 제가 다 디자인한 겁니다. 직접 하신 네. 거죠? 네. 디자인도 유닉하고 워낙 요즘에 AI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직접 디자인한 거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디자인도 유닉하게 잘 났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초콜릿이 네. 각성제예요? 일단 제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면 약간 마약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맞나요? 약간 마약보다는 히어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제가 초콜릿을 설정하였는데 저도 만들면서 그런 인식은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 부작용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각성제나 마약으로 인식되면 그게 엔딩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그거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토리상의 이제 전개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 2차 상품화를 어떤 예시를 잡을 때는 조금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히어로물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항하는 히어로들이 각 능력치가 다 달라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능력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가끔 갈등하고 반목하고 협력하는 그 과정이나 공식을 사실 또 깨면 좋겠지만은 그래야지 그 공식적으로 유저들이랑 공감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히어로물들의 능력치와 그들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사건에 대한 어떤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것만 좀 보완 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